자, 이렇게 하고 나신 후에 선택하시고 F키 눌러서 가까이 가신 다음에 이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재질을 입히는 것도 있지만 뭐 이런 데칼 같은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런 데칼 타입 같은 것도 있다면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이즈를 늘리거나 키워서 특정한 패턴들을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 텍스처를 이런 것만 넣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픈을 해서 뭐 BMP나 GIF, JPEG 이러한 것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파일 안에 제가 이런 브레인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여기 관련된 이미지를 넣으시면 이렇게 이미지 패턴에 맞게끔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미지나 대신에 배경이 그 투명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오퍼시티 값도 당연히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효과들을 줄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있는 프로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 배경이 뭐 비어클 타입의 너무 크네요. 아니면 에드블런의 각각의 요인들에 관련된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브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오브제들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트윈모션 트레일러에 보시면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영상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카메라 씬을 잡고 여기 있는 요소들을 그대로 배치를 한 다음에 영상을 한 건데요. 뭐 재질이 이렇게 많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션 프로세스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관련된 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거는 BIM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레빗의 아주 기본적인 예제거든요. 그래서 레빗의 기본적으로 맨 처음 인트로 예제입니다. 그거를 반영을 해서 당연히 레빗이나 라이노나 이런 프로그램들하고도 파일이 다이렉트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속도 컨트롤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할 수 있는 각종 효과들이나 뭐 모델 효과들, 주변 효과들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재서 각각의 정보들을 표현해주는. 그리고 뭐 단면, 평면 뷰로 보여주는 것과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빗의 기본적인 예제이거든요. 그래서 레빗의 기본적인 예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희가 아쉽게도 이 트윈모션을 사용하는 가장 큰 지금 이 강좌에서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VR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VR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아이콘이나 이런 요소들이 기본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기만 하면 각각 요소들에 맞춰서 뭐 날씨를 바꾼다던가 다음과 같이 재질을 바꾼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제가 PT에서 추천해드렸던 뭐 오큘러스라든가 HTC 바이브와 같은 장비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로 연동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렌더링을
바로 해볼 건데요. 이거는 게임 엔진이다 보니까 Vlay나 이런 렌더링하고 다르게 그냥 지금 상태가 렌더링 샷이 되겠습니다. 약간 게임 틱 하기도 하지만 빠른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렌더링은 간단합니다. 우선 영상을 만드는 게 있고요. 렌더링이 있는데요.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 뷰를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뷰로 세팅을 해 주시고 세팅을 해 주시고 클릭을 하면 이게 벌써 하나의 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오브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럼 보시면 이것 씬 하나와 이것 씬 하나가 지금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씬 3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이제 이미지를 내보내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 뭐 이게 패널이다. 그럼 패널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만약에 지금 이게 1번 이미지 1번이거든요. 이미지 1번 상태에서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mor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 보시고 여기 카메라 부분에 각각 렌즈 효과들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포맷이 있습니다. FHD로 되어져 있는데요. 4K로 하면 384형이 2016 픽셀이 되고, 아니면 커스텀한 부분에서 뭐 줘가지고 제가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 패널 사이즈에 맞게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포맷 미디어 내보내기를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내보내겠다 하면 여기에서 내가 내보내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 엑스포트 한 다음에 뭐 다음과 같이 내보내기를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내보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동영상을 해볼 건데요. 동영상을 해보기 앞서서 스케치업과의 연계성 특성을 잠깐 살펴서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계신 이 파일이 2주차에 지금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일 텐데요. 오픈 해주시고, 자, 오픈이 완료가 됐으면 특정한 부분 스케치업의 경우에 미드 포인트 그리고 미드 포인트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옵셋 하셔서 이쪽으로 하면 전체 옵셋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 300 자국 내고 이쪽으로 한 300 엔터해서 자국을 낸 다음에 직교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여기도 직교로 해주시고 가운데 있는 선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그렸던 건 딜리트 가이드로 지워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이 가운데 요 분절되어 있는 부분만 다른 색으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재료가 메터리얼 아이디가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거랑 다른 재질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해주시고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델이 아마 요걸 겁니다. 요거죠. 맞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 다시 이거였네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다시 한번 모델을 바꿔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업데이트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건 사실은 없고요. 여기 리플레이스를 해볼게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할 객체를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리플레이스 할 객체가 여기 있는 요거겠죠. 근데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안 돼요. 여기 있는 파일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일들은 자체적으로 여기에 임포트가 돼서 들어와 있는 파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다시 한번 오케이 해주시면 메탈 컨플릭트가 난다고 되어져 있는데 둘 다 유지해 주겠다 하시면 쭉 밑에를 보시면 또 들어왔을 겁니다. 이걸 F키로 눌러보면 여기 또 있죠. 예. 당연히 방금 전에 제가 보시면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분절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친구는 add to user library에 한번 넣어볼게요. 맨 밑에 새로 들어온 이 친구는요. 그 다음에 딜리트 해주시고 위로 가서 요거 F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리플레이스를 해줬죠. 한번 리플레이스 오브젝트야. 그러면 유저 하신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트랜스폼 맞춰야겠죠. 온 해주시고 리플레이스 하게 되면 기본적인 데칼이나 이런 건 남아 있는데요. 기본적인 재료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냥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료를 입히고요. 재료를 입히는데 밖에 있는 콘크리트 백색 콘크리트 재료 먼저 입혀볼게요. 이 상태에서 화이트 모드로 나가야지 재료가 들어가네요. 네, 다시 한번 안 들어가네요. 이게 지금 모델이 두 개가 있는 것 같네요. 모델이 같은 게 두 개가 있었군요. 어쩐지. 그러면 네, 이렇게 들어가죠.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모델이 왜 안 들어가지 싶어가지고. 자, 좀 어울릴 만한 재료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모델이 잠시만요. 자, 모델을 여러 개를 불렀나봐요. 딜리트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네요. 네, 바꿔치기가 됐고요. 네,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뭐 유리 객체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콘크리트 대충 이 유리 안에 있는
여기는 객체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이 객체를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그냥 이 파트는 약간 우기나고 가야겠네요. 컨트롤 Z Z Z. 저거를 지금 바꿔치기 하면서 딜리트. 어쩔 수 없이 메타리얼 가서 재료를 그냥 새로 불러야겠네요. 딜리트. 네. 돌리고 배치하고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심플하게 재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 사이즈 좀 줄여주고 컬러는 약간 어둡게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크롬 깔아주고, 그다음 가장 기본이 되는 콘크리트 재질. 여기서 저기 모델링을 하다가 약간 잘려나간 부분 같은 게 있긴 한데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꾸미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해서 너무 사이즈가 큰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줄여서, 그리고 플라스틱에 이 재료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서 안과 밖을 잡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한번 동영상을 한번 잡아볼게요. 비디오 방법은 동일합니다. 대신에 너무 어지럽지 않게끔만 이 카메라의 패스 라인이 유지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3개만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지금 이미지를 만약에 지금 3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총 사용 시간이 10초예요. 그럼 10초짜리를 3장으로 하면 3초, 3초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초짜리를 100장, 이거 이미지 필름 100장을 만들었다. 10초로 해버리면 0.1초당 하나씩 이미지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는 치수를 제가 20으로 바꿔주면 이게 3의 배수니까 3개니까 18로 바꿀게요. 그럼 6초마다 한 번씩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가 제작한 오브제가 이런 패턴으로 해서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 이 18초도 상당히 기네요. 10초 정도로 해볼까요? 10초. 네, 좀 빨라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똑같이 내보내기 할 때는 뭐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비디오에 요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엑스포트 내보내기 해서 폴더 선택 해주시고 마무리가 되면 자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되었으면 아마 여기 mp4 여기 있네. mp4 파일이 있어서 자 이렇게 각각의 사용되는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트윈모션으로 스케치업 파일을 보내는 걸 해봤다면 이제 리얼하게 어떤 채색을 하거나 어떤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징한 재질을 반영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거는 여기 보이시는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필요한데요. 최근에 그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포토샵 회사인 어도비에 인수가 됐습니다. 왜 최근 들어 이와 같은 플랫폼들이 각광을 받고 있냐면요. 기존에 있던 3D를 좀 더 리얼한 재질로 만드는데 아무래도 요새는 VR 베이스의 웹사이트를 만들겠다 하면서 페이스북이 나서고 있고 다양한 것들이 2D에서 3D로 일상생활 환경을 바꾸다 보니까 이러한 제품군을 활용하는 영역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게임 분야에서만 주로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한번 해볼 거는 페인터를 해볼 거예요. 거의 페인터를 제한된 시간 안에 주요 기능들은 다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거를 리터치하는 걸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페인팅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디자이너는 페인팅을 하기 위해서 물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감을 제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약간 그래스호퍼 베이스로 이것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코드 블럭을 배열을 해서 새로운 어떤 재료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서브스탄스 자체 채널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케미스트라고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포토샵처럼 돼 있어요. 이거는 페인팅 하는 것처럼 돼 있다면 이건 약간 포토샵에 좀 더 가깝게끔 되어 있는 건데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모델링한 거를 리서치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서브스턴스 3D 사이트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루트를 보니까 이렇게 에듀케이션 아직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substance3d.com education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이 사이트에서 하시면 학생분들이나 학교 메일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어, 그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짝 살펴보니까요, 이게 학생들을 위한 라이센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현재 시스템 이 유지 보수 때문에 열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 간단하거든요. 버튼 한 번만 누르고 학교 이메일만 적으면 가능한 건데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구매하는 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에듀케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우선은 기입을 하시면 열려 있을 거예요. 스튜던트 서브스턴스 3D 하시고요. 스튜던트라고 해 놓으시면 지금 메인터넌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아마 조만간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을 찍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에듀케이션에서 Try for Free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뭐가 설치가 되냐면 엄청 간단하거든요. 이게 다운로드 누르시면 한 81.6메가짜리의 런처가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되고요. 그럼 요런 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인스톨을 누르면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게끔. 저도 현재 교육용 라이센스를 받아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라든가
어떤 3D 모델 예시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브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아까 전에 했던 스케치업 모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서 한번 저희가 활용을 페인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예, 여러분들은 30일짜리 트라이얼을 먼저 사용하시다가 손에 익으신 상태에서 아마 그 학생용 라이센스가 열리면 그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에 이렇게 팔레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모델을 불러와서 색칠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뉴를 잠깐 해서 살펴볼게요. 이것까지만 살펴보고 스케치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서브스턴스에 넘기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리서치 작업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과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요새는 게임 엔진으로 뭐 프로그램도 만들 정도니까요. 모 대기업들은 정식적인 릴리즈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이 유니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트윈모션의 모체인 언리얼 엔진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만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못 보던 건데 스파크 AR 스튜디오라고 AR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위한 채색,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텍스처 디자인을 하는 게 요새 최근에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서브스턴스 영상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보시면 이런 타블렛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타블렛을 활용하고 있긴 한데요. 요새는 예전과 같이 뭐 비싼 와콤 타블렛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가오몬 타블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가형 모델도 있긴 있습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한 3만 원 정도 하는 저가형 모델도 있고요. 저렇게 이건 좀 큰 사이즈거든요. 3만 원짜리 좀 큰 사이즈예요. 한 A3 사이즈. 근데 저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타블렛이라고 하는 저런 게 있고, 아니면은 와콤 타블렛인데 조금 소형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와콤 타블렛이 있는데, 와콤 타블렛이 최근에 원래 저가형 모델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가격이 전부 다 많이 올랐네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개인용으로는 뭐 휴이온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저가형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해서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전부 다 고가였고 한 50만 원대 이랬는데, 요새는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도 있어서 다양한 선택군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영상을 보고 있었죠. 영상 나머지 좀 더 살펴보면요. 네. 여기서는 어찌 보면 3D 모델링은 스케치업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다면, 리터치를 하기 위한, 그리고 이렇게 2D 드로잉 같은 개념은 최근에 어도비라고 하는 업체에 인수가 되면서 활성화가 된 분야이고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기본적인 3D 모델링이 있으면 이렇게 레이어가 쌓이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파라미터 스크롤이 있어서 그걸 리서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분적인 텍스처를 통해서 좀 더 리얼리스틱한 재질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강의하는 것 이외에 뭐 좀 더 좋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재질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뭐 포토샵으로 부분적으로 리터치하는 시대의 개념 좀 벗어났고, 이렇게 유니티라고
3D라고 하는 저희가 활용할 프로그램과 그리고 언리얼과 트위모션이거든요. 언리얼 엔진으로 운영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은 이 서브스턴스 계열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특히 페인터를 활용을 해서 했던 결과물들의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을 위한 리터치 아니면 뭐 캐릭터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리터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텍스처 페인팅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델링 했던 이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통해서 페인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OBJ라고 하는 확장자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D 모델 하신 다음에 여기 OBJ 확장자로 제가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옵션을 맞춰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질을 엑스포트 하겠다, 텍스처 맵을 엑스포트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이 페인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 뉴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언리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트윈모션이 언리얼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는 유니티 5를 활용을 해서 또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티 5로 넘겨서 작업을 할 때는 또 이 유니티 5에 맞는 템플레이트를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요, 여기 셀렉트에 그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obj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모델링 파일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딱 재질 한 개만 입혀볼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재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재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질 한번 딱 입혀볼게요. 입혀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조절할 수 있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재질이 안 묻어납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바로 제가 그 말씀드렸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 있군요. 네. 3D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텍스처 페인팅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 리얼한 VR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텍스처 페인팅이라는 작업이 V-Ray까지 작업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살짝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V-Ray부터 키샷, 그리고 아놀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렌더맨 같은 경우에는 픽사에서 활용하는 그 무료 렌더링 프로그램이거든요. 픽사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고, 익히 알고 있는 카티아, 그리고 시네마 4D, 마야, 3D 맥스, 후디니와 같고, 그리고 저희가 활용한 유니티 와 같이 이렇게 각종 게임 엔진과 유명한 플랫폼에서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빠뜨린 게 무슨 작업을 빠뜨렸냐면 제가 껐나 보군요. 네, 있구나. 자, 여기 보시면 UV 매핑, UV 매핑 과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3D 모델링에 이게 어느 정도 매핑 요소가 필요한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마 폴더 안에 스케치 UV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 파일을 같이 첨부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튜토리얼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링크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텍스처 매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루비 해서 인스톨을 하시고요. 인스톨을 하시고, 자, 제가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는 게 낫겠죠. 네. 네, 인스톨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아마 설치하는 방법 다들 아시겠죠? 이 RBG 파일을 열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돼서 이렇게 스케치 UV라고 하는 이 폴더가 생겨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에서 뭐 모든 면을 다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딱 해보고 넘겨볼게요. 서브스턴스 페인터로요. 자, 여기에서 쭉 해서 이 한 면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선택을 하고요. 근데 두 가지 재료가 같은 재료죠. 그러면 여기 하나의 패널인데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소들을 Shift 키로 제가 빼냈고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게 스케치 UV 매핑이라고 하는 걸 누르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게 지금 뭐 플래너 맵을 한번 해볼게요. 플래너 맵은 평평한 상태에서 이 사이즈의 스케일링을 주는 작업인데요. 지금 제가 퍼스펙티브 투시도 관점으로 뷰를 보고 있잖아요. 이 관점의 방향으로 이 재질이 입히기 때문에 삐뚤어지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뷰를 여셔가지고요. 뷰 여셔서 정면 뷰, 그리고 정면 뷰에서도 지금은 평평하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패러럴 프로젝션에서 완전 평평하게 보신 다음에 플래너 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수평 투영으로 이 재질의 비율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이 패턴의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화살표 키보드에 에로우라고 되어져 있는 그 화살표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키보드 레이아웃 해보시면 아이고, 자, 여기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 화살표요. 요 어디 요거 확대하니까 좀 깨지긴 하는데 요 화살표를 통해서 좌우 위아래로 눌러보시면 좌우 위아래 눌러보시면 이 위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좌우 위아래 하면 스케일링이 맞춰줍니다. 자, 스케일링이 맞춰주고 약간 스케일링 컴팩트하게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좌우를 눌러보시면 이게 회전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까지만 심플하게 UV의 스케일을 맞출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유용한 뭐 방법은 아닙니다. 이 스케치업이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 위에 부분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보이죠. 이럴 때는 우선 지금 테스트로 이만큼만 해보는 거니까요. 이럴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프론트 뷰로 간 다음에 박스맵이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 그럼 이 위에도 어느 정도 맞춰지긴 할 텐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에 있는 맵은 또 따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컨트롤 Z 해서 이 맵이 반영되기 전의 상태로 가신 다음에 슉 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이 앞면과 앞면을 따로따로 재료를 입혀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따로따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페이스 해서 플래너 맵으로 해서 그 위치와 방향에 맞추어서 따로따로 이 비율을 적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다. 나는 다 끝난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Save UI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세팅되어져 있는 요 면의 요소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 컬러링은 네,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내보내기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사실은 요 앞벽 벽체 따로 뒤에 뒤에 벽 각각의 벽체를 또 따로 넘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자, 파일 엑스포트 하신 다음에 네, 아까 전에 내보냈던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변경된 친구죠. 그래서 예, change 이렇게 이름을 또 하나를 줄게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엑스포트 텍스처 맵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매핑 이 기준을 정해준 거잖아요. 예, 이걸 말한 거고요. 한번 내보내기를 하고 네, 그 다음 다시 페인터를 불러와서 new 언리얼은 똑같이 맞춰주시고 대신에 파일을 텍스트 체인지로 열기 오케이 이거는 없애버리고 그럼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Alt 키를 누르고 휠 버튼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료를 입혀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 위치로 재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뭐 옵셋 이제는 스케일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약간 리얼한 느낌의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평평한 모델링이었는데 약간 엠보싱하게 이렇게 볼륨감 있게 패턴들이 들어가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이런 자 가까이서 확대를 하고 올게요. 다양한 이런 파라미터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활용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해보겠지만 이 재료 이게 포토샵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레이어를 추가를 해가면서 여기다 새로운 또 패턴을 블렌드 믹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드한 재료를 가지고 좀 더 리얼하게 꾸민 다음에 자 그럼 이제는 여기까지 작업을 마치고 트윈모션으로 이 재료를 넘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넘기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재료를 두 개밖에 이거 패턴 하나씩밖에 안 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이 상태 이것만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입힌 거를 트윈모션으로 넘기는 작업을 할 건데요. 제일 먼저 해주실 작업은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 부분에 보시면 아마 스케치 UV 텍스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 언랩 스케일링을 맞춘 작업인데요. 이 작업에 관련된 네이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판별하기 쉽게 0, 1번 한 다음에 이게 지금 프론트 파사드잖아요. 프론트 파사드 라고 주어서 1번 네이밍을 주고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눌러보시면 각각의 F키 눌러보면 네 각각의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으나 이 컬러링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네이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스케치 파사드를 통해서 스케일을 정렬을 해주고 이 면만 활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면에 대한 레이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스케치 UV를 가지고 스케치업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 파사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도가 깔끔하게 펴지고 이 채색에 대한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네이밍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찾기가 아마 편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한번 엑스포트 텍스처를 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언리얼 자체 엔진을 썼다고 한다면 그냥 언리얼을 선택하시면 되고, 조금 이따 유니티를 해볼 건데 유니티에서는 또 유니티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윈모션 공식적으로 지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PBR 메탈러프라고 해서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프리셋이거든요. 이걸 활용할 거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출력되어진 위치는 2주차 폴더에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텍스처를 해주시고 엑스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포트가 되는 동안 저희는 이 스케치업의 이 트윈모션 테스트 스케치업 파일을 그대로 불러올 거예요. 예. 트윈모션으로 넘길 때는 OBJ라고 변환을 해서 넘긴 거고요. 왜냐하면 또 스케치업 파일을 트윈모션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채색되어져 있는 것, 그런데 사실은 요거랑 같은 거죠. 네. 사실은 요거랑 같은 개념인데 아마 스케치 UV가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안 돼 있을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임포트 하시고 이 파일 이름이 뭔지 보면 끝에 테스트로 돼 있네요. 트윈모션 테스트. 자, 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트윈모션 테스트 열기. 오케이 하면 뭐 킵보스 해주시고, 그러면 맨 밑에 이 테스트 파일이 있고, 이 친구는 add to user library 하신 다음에 이 친구는 지워주시고, 그러면 유저 라이브러리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올렸었어 가지고 이렇게 더 있네요. 자, 이거 테스트로 끝나는 거였죠. 요거를 여기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두 가지의 스케일은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F키 누르면 이렇게 뷰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스포이드로요. 여기 부분을 딸깍 찍으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재질이 컬러링 되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하고 불러온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스케치 UV로 컬러링 되어져 있는 상태로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찌꺼기들은 잠깐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임포트 오픈 해주시고, 요거 하고 오케이 해주시고 킵보스 누르시고 맨 밑에 있는 거 F 눌러본 다음에 요거는 잠깐 여기 눌러서 add to user library 해주시고, 이 친구는 delete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F 눌러서 원래대로 가고, 그 다음에 유저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들어왔죠. 제가 안 바뀌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스케치업하고 텍스처 매핑 되어 있는 게 다르죠. ABCD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한 거였고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재질을 입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스포이드 하신 다음에 여기 스케치 UV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위치가 요것과 요것이 선택이 된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재질이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컬러 부분들 뭐 바꿀 수는 있는데, 뭐 텍스처 그리드 오픈하시면 여기는 디퓨즈 컬러를 배치를 하는 곳입니다. 바탕화면에 2주차 VR에 텍스처 부분에 보시면 01번으로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어쨌든 지금은 이걸로 할게요.
베이스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습니다. 맨 위에 가 있긴 가 있는데 앞에 접두어가 엄청 많이 붙었네요. 접두어를 삭제를 해야겠습니다. 텍스처. 너무 많이 접두어가 붙어서요. 바탕화면에 2주차 텍스처를 지워버려야겠네요. 딴 데 열려있대요. 트윈모션에 취소 해주시고 접두어를 좀 삭제를 하고 삭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보낼 때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접두어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메쉬의 파일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었더니 이게 그대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두어를 날릴 겁니다. 컨피규레이션 부분에 보시면 PBR 스펙 메탈 러프가 있고요. 이걸 디플리케이트 해서 하나를 복제를 할게요.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돈 표시돼 있고 메쉬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자동으로 거기에 있는 네이밍 정보를 갖고 오는 뭐 스크립트죠. 예. 네이밍 스크립트인데 요 키 언어의 앞에 부분을 다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엑스포트 하시고 PBR 해서 메탈 러프 카피를 하면 앞에가 날라가죠. 그 다음에 텍스처 텍스처 한 다음에 엑스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 이제 깔끔하게 0, 1, 2 이렇게 네이밍 순별로 저희가 여기 있는 네이밍을 다 준다면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겠죠. 트윈모션으로 가셔가지고요. 해당하는 파일 아까 전에 하던 작업부터 이어서 할게요. 여기에서 오픈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2주차 VR 여기 텍스처가 있겠죠. 그럼 01번이 바로 앞으로 왔죠. 여기서 베이스 컬러 넣어주시고요. 그런데 트윈모션은 완벽한 언리얼은 아닙니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다 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와 연계 작업이 능수능란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뭐 리플렉션에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도 PBR 리플렉션 어디갔니? 여기는 리플렉션이 없네요. 없는 거 같니?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션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세팅에 가서 범프 맵, 노멀 맵이죠. 범프 올려주고 여기에서 오픈 해주시고 2주차에 텍스처에 노멀 맵 넣어주시고 그리고 약간의 변화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00% 일부러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메탈 오픈 해주시고 메탈적인 요소가 많았으면 이게 좀 효과가 극대화가 될 텐데요. 그렇지는 않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재질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나머지 재질들은 이렇게 한번 넣어서 대충 표현만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배치만 할게요. 대충 자, Shift 눌러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재질 당연히 이상하다. 우선 너무 이 친구가 공보같이 커서 좀 스케일을 줄여야겠네. 0.25 대충 이렇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불러와 본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작업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해보고, 그리고 트윈모션으로도 불러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니티로 넘겨서 VR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전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케치업을 열어주시고요. 가장 기본이 됐던 파일을 가지고 여기에 세트 스케치 UV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치 UV 같은 거를 활용해야지만 스케치업에서는 어느 정도 VR 작업을 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스케치업을 이런 프로그램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 프로그램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고요. 사실은 스케치업 랩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 전개도 같은 것들, UV 작업이 이런 3차원 프로그램에서 리얼하게 작업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요. 이 유료이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 배제하고 했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는 잘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무료 위주의 프로세스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조금 스터디를 해보니까 조금 더 발전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 플러그인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둠의 경로를 어떻게 구해 드리려고 했는데 못 구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저번 프로젝트 할 때 트라이얼 버전으로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요. 지금 하는 이 스케치 UV 같은 경우에 무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사항도 많고 호환에 약간 쟁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해서 카메라를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 스케치 UV를 주겠습니다. 우선 스케치 UV 하나 주시고요. 자, 하나 주고 프론트 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박스 맵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박스 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좀 전 영상처럼 면을 하나하나씩 다른 재질 입히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 문제 때문에 길이 문제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는 한 면씩 따로따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앞면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에 면은 보시면 프론트 뷰 하시고 이쪽에서 클릭하시고 플래너 맵이죠. 앞면만 할 거면 플래너 맵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페인트 버킷으로 누르시고 Alt키 누른 다음에 스포이드로 뽑아내면 다음과 같이 스케치 UV 텍스처가 됩니다. 그러면 0, 1 해주시고 프론트 파사드로 해줍니다. 오케이 누르시고 다시 눌러주시면 이 이미지는 0, 1 프론트 파사드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 오른쪽 버튼 플래너 맵 해주면 이 플래너 맵 상태로 재질이 0, 1 프론트 파사드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 면이 되겠죠. 이 위에 면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라이트 뷰 부분으로 가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줬는데 자, 바깥으로 나가서 나머지 면들은 잠깐 하이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 앞에 이 벽체만 제가 디테일하게 면을
뜯어가면서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면만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뒤에 면 Shift 키 눌러서 해제하시고 네, 해제하시고요. 이 안쪽에 있는 벽체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추가 해주시고 0이 프론트 파사드 사이드라고 해주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0이 프론트 파사드로 벌써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셔서 재질을 입히시고요. 그 다음 프론트에서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박스 맵 해주시면 이 위에가 이렇게 박스 맵 타입으로 정리가 되고 좀 더 줄여서 뭐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당기거나 늘리거나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뒷면 하나가 남았죠. 그 뒷면 해주고 추가해주고 03 프론트 파사드 백 페이스 라고 해주고 오케이 한 다음에 페인트 버킷으로 색칠 해주시고 지금 이거 뒷면이니까 얘를 뒤에 방향으로 보시고 클릭 오른쪽 버튼 플래너 맵 하게 되면 이제 뒤에 벽체에 대한 것들이 각각 한 장 한 장 한 장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특히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요. 예.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전개도를 피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만 이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너무 번거로운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도를 아예 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플러그인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통으로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04 해주시고 여기 윈도우 부분을 할게요. 그래서 윈도우 해주시고 프레임 먼저 해줄게요. 그 다음에 OK 해주시고 뭐 나머지 세 개가 다 같으니까 나머지는 지워버리고요. 하나씩 따라락 클릭하시고 프론트 뷰 하신 다음에 페인트 버킷으로 색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클릭 오른쪽 버튼 박스 매퍼를 하시게 되면 이 객체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형태가 칠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전반부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유리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두 개의 페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델리트 보시면 여기 뒷면과 앞면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은 하나만 남겨놓는 게 색칠하실 때 가장 유용하십니다. 그래서 네, 이쪽도 면이 있군요. 면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고 하신 다음에 면 남기고 아이고 이럴 때는 사이드에서 뷰 스타일을 엑스레이로 해서 이쪽에 있는 부분만 지워버릴게요. 면 하나만 남았겠죠? 네, 저렇게 해서 면 하나만 살려주시고 그 다음 면 하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프론트 뷰 해주시고 클릭 한 다음 05번 윈도우 클래스 해서 하나 해주시고 색칠 한 다음에
클릭 오른쪽 버튼 플래너 페이스 하셔서 이렇게 재질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선택하셔서 네, 컨트롤 키 눌러서 각각의 미드 포인트 위치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재료마다 다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선 이 브릿지는 나중에 넘길 때 분리해서 넘겨야 됩니다. 다 의장적으로 이 액세서리로 들어가는 건축 요소들하고 메인 본체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줘야 채색을 하거나 색칠을 할 때 문제가 없거든요. 특히 스케치업 경우에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뒤에 부분 역시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 벽 먼저. 뒤에 벽은 그냥 하나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해 주시고 06 한 다음에 백 파사드로 아예 통일을 해주고요. 그 다음 채색 한 다음 뒷면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안에 그룹 안으로 들어가셔서 클릭 오른쪽 버튼 박스 매퍼 해서 하나로 재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면하고 뒷면하고 뭐 재질 타입의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클릭 오른쪽 버튼 플래너가 아니죠. 박스 매퍼 하신 다음에 너무 크기가 큰 것 같다. 그러면 나누기 2 곱하기 2를 해야겠군요. 곱하기 2 다시 한번 곱하기 2 하면 또 너무 커지고 나누기 2 곱하기 1.5 정도. 그러면 앞부분하고 얼추 크기가 유사하게끔 조금 작긴 한데 이 정도로 우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 하나를 놔두고요. 아이솔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전체 선택하시고 요것만 시프트 키로 선택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하이드 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벽체를 외벽과 내벽을 나눠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부 선택하시고 옆면 빼고요. 그리고 선택하는 게 녹록치 않겠네요. 자, 시프트 키 눌러서 해지. 쉽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면으로만 분리를 해서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바깥쪽 면, 외벽면하고 안쪽 면만 차이를 줘서 자 그러면 지금 07로 해야겠죠. 07 해주시고 미들 월이라고 할게요. 익스테리어 월 EX 해주시고요. 그 다음 OK 해주시고 색칠을 칠할게요. 그 다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에를 보고 선택 오른쪽 버튼 박스 매퍼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쪽은 또 일일이 선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냥 그래도
됐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08번 미들 인테리어 해주시고 채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앞을 보고 클릭 오른쪽 버튼 박스 매퍼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제 윈도우 어나이드 올 하시고 가운데 객체는 하이드 해줄게요. 그래서 이 벽체로 된 이 오브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내보내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테스트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VR 테스트로 해주시고요. 옵션에 밀리미터 다음과 같이 옵션을 맞춰주시고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불러오겠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는 New로 해주시고요. PBR 아까 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EK 20548로 해줍니다. 그 다음 셀렉트 방금 전에 VR 테스트 OBJ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OK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0102 03 04 아까 전에 작업을 하시면서 전부 분류해 놓은 체계대로 이 재질이 분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은 쭉 가서 여기 텍스처 세팅에서요 메이크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메이크라는 걸 해줘서 색이 제대로 이 오브제에 묻어나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전개도가 아주 깔끔하게 잘 펴져 있으면 이런 느낌표나 그리고 하이 디피니션 메쉬 같은 거를 추가해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스케치업으로 작업할 때 여건상 그렇게 하는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낌표 부분은 전부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사실 느낌표 부분에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되면 좀 더 리얼한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Bake All Texture Set 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클릭을 해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베이크 프로세스가 끝났고요. 예, 끝나셨으면 Alt 키 누르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제 혹시 깨진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기본 매터리얼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재질을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 매터리얼이라고 해서 조금 더 리얼한 느낌들이 가미가 되어져 있는 이런 매터리얼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할 거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전면 파사드 부분에 이렇게 재질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질이 입혀지고 아까 전에 이 스케치업에는 전기도 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면 하나를 일일이 한 장 한 장씩 프로젝션 투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달 수 있으면 버그가 날 만한 사항들을 줄여가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좀 가시면 약간 재질 느낌이 좀 나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쭉 Alt 키를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좀 돌려보면 나긴 나는데 사실은 좀 더 놔줘야 됩니다. 이 패턴 느낌들이요. 좀 더 이렇게 리얼한 느낌들이 놔주면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스마트 매터리얼 안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제가 이 프로그램 쓴 지 5, 6년이 넘었는데
맨 처음에는 여기 있는 스마트 매터리얼 하나하나에 있는 옵션들을 보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따라해 보기도 하고요. 어, 여러분도 혹시 하는 거에서 흥미가 있다. 나 이거 좀 재밌는 것 같다. 그러시면 그렇게 똑같이 작업하면 되고, 이게 조금 좋은 점은 여기 멀티플라이, 노멀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옵션의 순서를 보면 포토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3D 포토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인터페이스가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인트로에서 초기 작업에서 그 파일을 리터치하거나 이런 작업만 해결이 된다면, 예. 특히 뭐 이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쓴다면,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우격다짐으로 한번 스케치업으로 맞춰가려고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예, 가급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모델링에 현실감의 제약 조건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양한 레이어들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add a fill layer를 해서 이걸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이 가운데에다 넣어버렸네요. 네, 이거 지워버리고 이 위에다가, 네, 뭐 이 머시너리라고 되어져 있는 거 위에다가 add fill layer를 추가를 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하단에 있던, 저는 사실은 재질감만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예. 재질 느낌이 나는, 예, 거친 사용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만, 이 패턴만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상단에다가 아예 비어있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예. 이거는 지금 투명한 레이어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이 레이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전에 뭐 타블렛을 쓸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붓이 있고 밑에를 쑥 내려보시면 브러쉬가 있고, 네, 여기에 베이스 컬러로 예를 들어 그냥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세팅을 해주고 색칠하면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네. 색칠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전에 뭐 여기 투명도 값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적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지웠다가 다시 레이어를 그냥 추가를 할게요. 비어있는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해볼 거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컬러, 하이트, 러프, 메탈, 노멀, 이 붓 하나를 통해서 각각의 효과들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하이트, 높이 값이죠. 재질의 높이 값만 한번 살짝 볼게요. 어떤 걸 할 수가 있는지 개념 이해만 먼저 시켜드리고, 이게 왜 태블릿하고 연동이 됐을 때 효과적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이거 역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역시 포토샵하고 같은데요. 자, 이미지에서 크게 보시고,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대괄호 좌우로 된 거 있죠? 예, 이게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줄이면 대괄호 좌측, 우측,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트 부분이 있는데, 이걸 혹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예, 여기 있는 이 하이트 부분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고 한번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높낮이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오고 들어오고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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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브러쉬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브러쉬. 여기 보면 브러쉬에 브러쉬 타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개가 있어서요. 자, 이렇게 뭐 양감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역으로, 예, 아이고, 약간 이 누르는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누르는 세기를
약간은 약하게 해볼게요. 네.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좀 더 줄여볼까요? 네, 이렇게. 이게 그 태블릿으로 하면은 이 앞 조절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마우스로 여러분들 동일한 느낌을 주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예, 크랙도 줄 수가 있고요. 하고 있어서 예, 아이고 좀 더 이럴 때는 완전 키워서 예, 끝에만 이게 살짝이 안 되네요. 마우스다 보니까요. 저는 살짝 느낌만 주고 싶은데 이 스트로크를 아예 낮춰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브러쉬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브러쉬 타입을 가지고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퍼시티 좀 더 낮추고 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안 튀게 안 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 튀게 마치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리서치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게. 근데 이 브러쉬 타입이 사실은 이것만인 게 아니고 여기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 개, 한 200개인가 정도 있어요. 왜냐면 한 줄에 거의 한 20개씩 있으니까 네, 한 200개 정도 되네요. 20줄 정도. 예, 한 10줄 정도 되네요. 그런데 사실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브스탄스 소스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항상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브러쉬 타입들이나 더 많은 타입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팔레트 여기 있는 건 팔레트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감 있는 재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질이거든요. 재질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면은 이 표현 기법들이 그대로 제가 활용할 수가 있어서 예, 좀 유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블랭크, 엠프티 레이어를 이거는 비어있는 레이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색칠이 칠해져 있는 레이어입니다. 색칠을 이렇게 칠해 볼게요. 예, 색칠을 칠한 레이어를 했는데 밑에 색을 한번 바꿔 볼게요. 바꿔서 약간 짙게 이렇게 짙게 바꾸고요. 여기서 해볼 거는 이것 역시 포토샵하고 동일합니다.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 기능이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또 스마트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서 너트 스플래시 너트 스플래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에 있는 기본적인 효과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너무 짙게 묻어놨다 그러면 여기는 오파서티 값을 낮춰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것처럼 해서 효과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스택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쌓아나가는 거고요.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유튜브에 훨씬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들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